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테슬라가 전기차를 포함한 미래 에너지 시장에서 빠르게 주도권을 확보할 것으로 업계에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와 ESS에 이어 가상 발전소, 전력 거래 시스템까지 포함한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테슬라 차종 중 V2X 기능을 제공하는 모델은 사이버 트럭뿐이지만 2025년부터는 전 차종에 양방향 충전 기술을 적용해 V2X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DB하이텍이 반도체 제조 공정용 클린룸 확장 투자를 위해 2,500억 원을 투자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충북 음성에 있는 상호 공장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 시스템 반도체 생산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DB하이텍은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비해 수요 확대에 따른 생산 능력 초과 시에도 준비된 클린룸에 즉각 생산 장비를 투입해 기회 손실을 없애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I 로봇 솔루션 기업 시메스가 기관 투자가 대상 수요 예측 결과 공모가를 희망 가격 범위 상단을 약 25% 초과한 3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시메스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오후 영업일 동안 진행된 수요 예측에는 국내외 기관 투자자 2,180곳이 참여해 약 57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시메스는 오늘 15일에서 16일 이틀 동안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오늘 위 로봇 행사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죠.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와 우려 속에 테슬라 주가는 최근 한 달 사이 큰 폭으로 오르내렸는데요. 시제품 공개 직후에는 테슬라 주가가 장외 거래에서 한때 5% 안팎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밤 테슬라 주가 향방에 따라 국내 전기차와 2차 전지 관련주의 흐름도 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이 점도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인사색 주식 고수들의 매매 비결이 공개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포맨 진행을 맡은 박효진입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3년 2개월 만에 금리 인하를 결정했죠.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좀 차가웠는데요. 오히려 발표 이후에 상승폭을 제한하면서 양시장 모두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또 특히 오늘 코스피 시장에선 외국인이 오늘도 팔자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출판주라든지 바이오주 등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보인 업종들도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참 투자하기 힘든 시장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다음 주에도 이런 힘든 시장이 이어질지, 만약 그렇다면 또 어떻게 전략을 세워봐야 할지 오늘도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들 가득 얻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포맨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시장 분석 도와주실 전문가님부터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호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저희가 주식 방송이긴 하지만 일단 누구에게나 기분 좋은 이 영광스러운 소식으로 오늘 방송을 좀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했잖아요. 네, 개인적으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도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오늘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관련주가 오늘 또 좋은 모습 보여줬고 당분간 좀 좋은 모습 보여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자, 우선 이제 진짜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우리 앵커분하고 같이 박수 한번 치면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한강 작가 아시아 여성 최초로 이 노벨 문학상을 이제 수상하는 그런 부분이고, 우리나라적으로 이제 따졌을 때도 보면은 역대 두 번째로 이제 노벨상을 수상한 부분인데, 지금 이 화면 같은 경우는 AI가 만든 이 이미지예요. 그래서 정말요? 예, 어느 정도 이제 비슷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뭐 좀 잘 나타내는 것 같아요. 너무 잘 만들어졌는데요. 대단하네요, AI가. 자, 그리고 이제 한강 작가 이 부분이 이제 오늘 노벨상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증시도 그에 이제 화답을 좀 했는데, 관련주가 이제 이 상한가
좀 직행을 하면서 상승의 연속성이 좀 있어 보여요. 오늘 대표적으로 이제 예스24라든가 지주회사 격인 한세 예스24 뭐 이런 종목들이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오늘 이제 상한가 갭 상승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지가 못했단 말이에요. 이게 원래 이런 데서 상방으로 좀 치고 올라가 줬어야 되는데 치고 올라가 줘야 될 자리에서 치고 못 올라가니까 이제 주가가 빠지는데 이렇게 이제 갭 상승이 나와 버렸어요. 나오면서 이제 이런 어떤 이전에 있던 뭐 저항대 이런 데들을 이제 다 돌파를 한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초반까지도 이런 이 출판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예스24 같은 종목들이 좀 강세 흐름 좀 보이지 않을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증시를 이제 글로벌적으로 다시 좀 훑어보면서 포인트를 좀 잡아보도록 하겠는데 지금 이 나스닥 18,000포인트를 이제 제가 지난주에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렸고 일단 이 18,000포인트를 다시 올라와 줬어요. 그죠? 자,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모습이고 아마 오늘 밤도 뭐 이렇게 미증시가 나쁠 것 같진 않은데 혹여나 이제 만약에 이 미끄러진다고 그러면은 이런 어떤 이 단기 조정에 지금은 우리가 휘둘리거나 뭐 또 불안해하거나 그럴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물결 파동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올리고 조정받고 그다음에 올리고 조정받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상방적으로 밀어 올리면서 연말까지 산타랠리 그런 관점은 계속 유효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요거를 좀 잘 생각을 해두세요. 요거 이런 모양들. 요게 3번 정도 나오면은 이 파동이 지금 1번 그다음에 2번 3개 나오고 나서는 어느 정도 라인 잡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좀 추세가 제법 나와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그림을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리시면은 좀 그런 게 불안감이 없겠죠. 지금 얼마 뭐 금융위기라든가 그리고 코로나 뭐 그리고 뭐 또 얼마 전에 한국 증시 특히 이 주가를 빼는 이런 어떤 이 속도가 단기적으로 워낙 역대급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걸 우리가 몇 차례 얻어맞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하락이 나오면은 이제는 우리가 지레 짐작해가지고 움츠러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러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요거 파동 요거를 좀 생각을 하시면은 조금 여러분들이 하락 파동이 있더라도 이거 물결 파동 나올 수 있으니까 한 요 자리 이거 안 빠지네 하면서 요 자리에서 내가 매수 한번 해볼까 이런 관점을 매수 관점을 여러분들이 가져볼 수가 있어요. 막연하게 이런 자리에서 불안해하는 거하고 어떤 내가 어떤 매수 타이밍을 노리는 거하고 향후에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엄청난 큰 차이가 있죠. 그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자, 최근에 이제 중국 쪽이 엄청나게 이제 좋았었는데 중국 쪽 차트를 제가 못 갖고 왔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코스피 바로 넘어갈게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갇혀 있죠. 이 자리가 이렇게. 자, 이런 자리가 지금 갇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박스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박스권에서 50% 되는 이 지점이 지지 흐름을 좀 보여주거나 아니면은 이 자리를 빌미로 하고 그 다음에 강한 슈팅이 나오거나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서 지금 좀 갇혀 있는 모습인데 자, 그래서 지금 요 자리에 위치해 있어요. 요 자리. 요 자리는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자리예요. 지금도 과거의 데이터를 보시면은 이런 자리에서 왔다 갔다 거리고, 그죠? 왔다 갔다 거리고 깨지면은 밀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추세의 어떤 이 변곡점을 만드는 그런 자리죠. 지금 이런 자리에서 뭐 이렇게 밀린다 막 이런 관점보다는 왔다 갔다 하면서 라인 잡고 다시 상단. 그러면 한 2,700 정도까지 단기적으로 또 가면서 연말 정도 되면은 이제 굉장히 강한 흐름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시장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거 좀 포인트를 잡을 때 이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일단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은 하방에서 이런 어떤 추세선을 한번 그어 보세요. 추세선. 이런 식으로. 이 추세선으로 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좀 그게 끝나실 것 같아요. 그럼 이 하방 쪽에서 이런 추세선이 생성되고 나면은 상방 쪽에서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평행선이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그어 보시면은 자, 이렇게 그으시면은 꼭지점이 딱딱딱 맞아요. 그리고 나서 이런 평행선. 그럼 주가는 지금 여기 안에서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서. 그죠? 그러다가 이 자리까지 혹시나 와도 다시 튕기면서 올라가고 그러다가 이 자리 깨면은 이제는 이거는 역대급의 상승이 나오죠.
굉장히 지금 거대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이 N자형 파동이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지금 좀 주가가 밀려도 여러분들이 좀 추가 매수 전략이라든가 아니면은 내가 묵직하게 보유하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겠죠. 특히 반도체라든가 뭐 2차 전지라든가 이런 산업적인 관련된 종목들은 더더욱이. 자, 오늘 이제 이 강하게 갔던 섹터는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볼게요. 그러면 일단 금융 종목들이 강했죠. 금융. 근데 이 금융주는 우리가 단순하게 금융주가 강했다. 이런 금융 섹터로 보는 거라기보다는 요 지주사하고 같이 연결을 해줘야 돼요. 요거는. 그래서 오늘 보면은 금융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여줬고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여기 밑에 있죠. KB금융이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다시 9만 원 장중에 이제 회복을 해주면서 단기 어떤 주가 전망이 굉장히 밝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메리츠 금융지주 이런 이제 금융주들 10만 원 돌파를 해주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 이런 종목들은 지금 분기 배당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유를 계속 장기 보유를 한 상태에서 배당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매력이 더 이제 좋지 않을까.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지주회사격인 이 삼성물산 이것도 이제 오늘 좀 강세를 보여주면서 좋은 모습 보여줬죠. 여기서 이제 제가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거는 이 금융지주 말고 일반 지주 쪽으로 두산이라든가 밑에 이 GS라는 종목이 있는데 두 종목의 이 어떤 주가 흐름이 굉장히 명확하게 갈려요. 자, 볼게요. 자, 두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하방 쪽에서 잘 올라오고 있죠. 힘을 여기서 1번에 힘, 강한 힘 들어오고 나서 2번에 힘,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까지 들어올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주가가 좀 답답한 곳을 돌파를 해줬어요. 그죠? 두산 같은 경우는. 그래서 흐름이 굉장히 좀 기대가 앞으로도 좀 많이 되는데 지주회사죠. 근데 반면에 이 LG 같은 경우는 LG라든가 아까 지금 제가 방금 짚어드렸던 GS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흐름이 굉장히 좀 답답하죠. 지금 이 방금 봤던 두산 같은 경우는 이런 데 주가가 있다면은 LG는 지금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그렇다고 해서 뭐 LG 그룹에 자체적으로 뭐 어떤 큰 문제가 있냐 그런 거는 아닌 상태에서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차피 이 코스피가 한국 증시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코스피 상승 요거는 지금 올라간다고 하면은 이유가 뭐냐면은 그 저평가예요. 저평가 해소예요. 저평가 해소. 그 중심에 지금 금융이 있고요. 그리고 지주회사가 있어야 돼요. 지주회사가. 따라서 지금 좀 답답한 흐름 보일 수 있겠지만 이런 지주사 관련된 종목들 두산처럼 이제 어느 순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런 데 돌파하면서 이 지금 3분기가 이제 끝났죠. 이제 4분기 때 굉장히 좋은 흐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주사 여러분들이 좀 잘 눈여겨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데 요새 이제 또 증시가 좀 잘 가다가 좀 이제 많이 좀 주저앉은 그런 모습이고 최근에 조금 올라왔다고 하지만 또 다시 이제 단기적으로 조금 소폭 조정세를 보여주면서 조금 이제 다시 그러니까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과거에 IMF라든가 금융위기, 코로나 그리고 지금 요 시기 그러면 지금 요 시기가 이 IMF라든가 금융위기, 코로나 이때보다 훨씬 상황이 좋아요. 경제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투자 여건 그리고 어떤 매크로적인 그런 환경 그런 것들이 훨씬 좋습니다.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과거의 어떤 역대급의 어떤 위기 상황들보다는 지금 상황이 훨씬 낫기 때문에 이 주가 충분히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방송 보시면서 희망 그리고 도전 정신 잊지 않은 상태에서 긍정적인 사고방식 계속 유지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우리 시장이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오늘도 여전히 힘없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도 전문가님께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최근 코스피 흐름부터 또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금융이라든지 지주사, 바이오에 관한 이야기도 들어봤는데요. 앞으로 4분기에는 지주사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앞으로 전문가님과 함께 이 지주사 종목들 흐름 지켜보면서 한번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도 꼭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조영호 전문가님의 매매 비결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전문가님의 종목들 만나보기에 앞서서 이전에 방송에서 언급해 주셨던 종목들이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부터 먼저 짚어봐야 할 텐데요. 전문가님 소개해 주실까요? 예. 제가 이제 9월 25일 날 조일알미늄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일알미늄 같은 경우에 이제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주의사항으로는 시가총액이 1,000억대 전후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비중을 우리가 좀 조절을 하자. 요거 이제 말씀을 드렸고 역시 중국 경기부양책 그 이슈 때문에 비철금속이라든가 원자재 쪽 좀 강하게 갈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 예상이 정확하게 단기적으로 들어맞으면서 조일알미늄 11.59%에다가 이제 실질적으로 간 거는 플러스 알파를 여러분들이 더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요거는 지금 제가 목표가로 여러분들께 제시드린 그 기준으로 이제 잡아놓은 그런 부분이고, 그러면 그렇다면은 이제 이 조일알미늄 그 당시에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었는지 다시 여러분들하고 리뷰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이 투자를 할 때 위험, 즉 손실률 그리고 기대 수익, 목표 수익이죠, 그죠? 이거는 수익. 예, 요 비율이 있어야 돼요. 보통 요게 3배수 정도 나면은 3배수 위험 대비 기대 수익이 3배 정도 되면은 이거는 할만한 거래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통 말을 많이 하는데 이 당시 조일알미늄 같은 경우는 손절가 대비 기대 수익이 4배에서 5배가 나왔어요. 제 계산으로는. 그리고 이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 예상치가 정확하게 들어맞았어요. 지금 보시면은 손절 얼마로 잡았어요? 1,580원으로 잡았죠. 근데 이 당시 주가 상승이 2,000원이 넘게 갔어요. 자, 다시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포인트로는 지금 쌍봉을 만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밀려 있죠. 그럼 뭐 주가가 단순히 이만큼 밀려 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요 자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좀 봐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봤더니 과거에 지금 이런 자리에서 똑같은 가격 레벨대에서 엄청나게 큰 상승의 시작점이 된 그 가격대가 지금 여기 가격대더라. 요게 이제 투자 포인트를 우리가 둘 수 있었죠.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는 뭐 한 요 정도까지의 강한 상승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일정한 어떤 이 가격 상승은 단기적으로 무조건 나올 수 있는 그런 임팩트 있는 신뢰도가 높은 자리다. 우리가 이렇게 좀 봐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과대 낙폭 그리고 과거에 굉장히 큰 반등이 나왔던 자리다. 이게 이제 포인트를 줬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거래량 그 말씀을 드렸는데, 자, 앵커님 이 부분 기억을 하실런지는 모르겠는데, 네. 거래량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거래량이 많다. 이거의 의미는 어떻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이 사람들이 그만큼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죠? 그쵸. 네. 거래량이 많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당시 거래량이 그 지난주에 제가 그때 한 몇만 주 나왔다고 기억은 잘 안 되시죠? 정확한 찍어보세요, 숫자는 기억이 그럼. 안 나는데 예. 일단 한 몇십 배였던 건 조금 기억이 납니다. 예, 과거에 네. 15에서 20만 주 정도 나왔어요. 네. 거래량이. 근데 이때 50만 주가 나왔어요. 50만 주가 나오면서 이 100%가 늘어났어요. 거래량이 100% 늘어났다는 게 많이 늘어난 건 아니에요. 보통 한 400% 이상 증감이 되면 좋은데 일단 100%가 늘어나면서 50만 주라고 하는 적지 않은 거래량이 붙었어요. 이때부터.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차트 분석은 일단 이 과대 낙폭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에이밍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타이밍을 재는 거예요. 근데 거래량이 붙음으로써 이제는 내가 슬슬 매수를 해봐야 되겠구나 하는 투자 포인트, 이 나만의 이 매매 논리가 성립이 되죠. 1, 2, 3 해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그때 당시 방송을 토대로 해서 매수 가능한 그 부분이 바로 이 노란 색깔. 여기서 이제 3일 동안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세 변동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죠. 그죠? 그러면은 제가 아까 이 위험 대비 목표가 기대 수익률이 이제 3배, 4배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 1,680원 대비해 가지고 지금 2,000 얼마가 갔어요. 2,000 얼마가 2,000 거의 80원. 그리고 밑에 잡아놓은 거는 1,580원 잡아놨죠. 그죠? 요거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시면은 정확하게 3배에서 4배 그 정도 차이가 나요. 위험 대비해서 손절.
그래서 굉장히 훌륭하게 단기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그런 종목이 조일 알미늄. 자, 요 당시에 이때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을 때 거래량이 50만 주였죠.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상승할 때는 거래량이 전일 대비해서 6,100% 증가를 하면서 아까 우리가 50만 주 말씀드렸죠. 네. 그게 전일 대비 좀 100% 늘어난 게 네. 이제는 1,450만 주 찍었어요. 이때가 엄청 크게 늘었네요. 그렇죠. 이렇게 거래량을 밑에서 하방에서 수반하면서 당일날 상승하는 경우에는 지금 과거의 데이터를 봤을 때 보면 압도적이죠, 거래량이. 이런 날은 이 어떤 이 상승이 좀 만약에 주가가 여기 있다. 여기서 막 움직여요. 근데 거래량이 빨간 어떤 이 거래량의 이 그 크기가 좀 제법 세. 이전 거를 어떤 매수세를 다 제압을 해. 그러면은 이런 날은 좀 믿고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라든가 단타 이런 것들 하셔도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엔캠인데요. 18만 5천원에서 17만 1,000원 여기 말씀드렸는데 이때 당시 여기 최저가입니다. 최저가. 그리고 여기 고가는 이 지금 최근 기준으로 해서 가장 높은 가격,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엔캠도 이제 제가 드린 이 목표가 기준으로 이제 15%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자, 내용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엔캠. 지금 이제 미국 대선이 이제 11월 달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이 두 후보 간에 정책이 겹쳐요. 겹치는 게 아니라 대립이 돼요. 대립이. 근데 이 중에서 공통된 그런 정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미국 시장에서 제조업이 하도 지금 안 좋으니까 이 제조업을 살려야 된다고 하는 두 후보 간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부분이 결국에는 현지에 생산 공장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반도체든 2차 전지든 뭐 전기차가 됐든 무조건. 근데 지금 엔캠 같은 경우는 이 미국 쪽에 현지 이 전해액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투자 포인트가 있었고, 과거에 이제 이 주가가 올라왔을 때 강하게 힘을 수반하면서 강하게 왔던 그 자리가 다시 온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주가가 튀긴다. 단 얼마가 됐든지 간에.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에 요 안쪽에서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돌파가 되면은 이제 이 엔캠은 굉장히 무섭게 주가가 튀어 오를 것이고, 그리고 당분간 22만 5천 원을 돌파를 못 해주면은 조금 주가가 갇히면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할 것이고, 이런 이제 부분이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방송 이후로 이제 잘 이제 흘러가면서 1차 목표가는 이제 달성을 잘했고, 16만 원 지금 오늘 엔캠이 한 20만 5천 원 정도 끝났을 거예요. 오늘 현재가 대비해서는 좀 이제 주가 괴리감이 있는데 향후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무너지더라도 이 16만 원은 단기 바닥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 부분에서 이제 또 상승이 굉장히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이 비슷한 종목으로 중앙첨단 소재 있잖아요. 중앙첨단 소재. 최근에 굉장히 강하게 갔죠. 예. 근데 지금 이 중앙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엔캠의 자회사인데 사실 엔캠이 더 많이 가야죠. 지금 중앙첨단 소재는 여기가 있는데 주가가. 그런 논리로 따지면 엔캠도 우리가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드린 설명 좀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현대차도 이제 굉장히 좋았죠. 그리고 이제 이 기아 관련해 가지고 두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보다는 이게 더 나올 가능성이 크다. 최근에 이제 기아라든가 현대차 이제 주가 움직이는 그런 부분 보면은 25만 원, 현대차 기준으로 25만 원을 계속해서 좀 밀리면은 다시 25만 원 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방을 좀 잘 잡아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현대차도 지금 굉장히 저평가고, 그 당시 목표가로 1차 목표가로 25만 원 제시를 드렸는데 1차 목표가 정확하게 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2차 목표가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보유 관점으로 좀 보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리뷰 말씀드릴게요. 언급해주신 종목들이 현재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짚어봤는데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유독 이제 요즘 시장에서는 어떤 감으로 매매를 하기보다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매매하는 게 더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앞으로 정확한 포인트들 짚어가면서 투자 전략 세워가실 수 있으니까요. 도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을 참고하셔서 조영호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을요. 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요즘은 주도주 없이 지수가 계속 박스권 안에서 등락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이슈로 움직이는 종목들에 더 눈이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요즘 시장에서 어떤 포인트들에 주목을 하고 계실까요? 네. 일단 오늘 이제 증시부터 이제 한번 알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은 일단 오전 11시에 한국 시간으로 테슬라 이제 머스크가 직접 나와서 유니버셜 스튜디오 거기서 이제 워너브라더스인가 뭐 그런 스튜디오에서 굉장히 멋있게 이런 이 로봇 택시에 대해서 발표를 했어요. 위 로봇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저도 오전에 봤는데 예, 보셨어요? 굉장히 거창하더라고요. 예, 거의 네. 뭐 한편의 어떤 연극 맞아요. 이런 부분처럼 굉장히 이제 멋있게 잘 해놨고 그때 이제 저는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앞으로 미래 산업 중에서는 우리 실생활에 가장 맞닿아 있는 게 역시 자율주행 그리고 메타버스구나. 요거를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어요. 네, 근데 좀 섣부른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예. 사실 저도 거창하다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예, 예. 오히려 발표한 후에 테슬라 주가가 시간외에서 좀 안 많이 좋았어요. 빠졌더라고요. 시간에는 제가 오늘 확인을 못했는데 네. 방송 오히려 시장의 준비한다고. 반응이 좀 네. 예. 어떻게 보셨어요? 이런 거 괜찮을까요? 관련주들? 만약에 시간에서 좀 오늘 안 좋았다고 그러면은 단기적으로는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좀 단기적으로 오늘 어떤 장중에 흘러가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니까 썩 좋을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앵커님 뭐 보셨다고 하시니까 요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네. 요거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모델이 좀 나왔었죠. 그래서 여기인데 요 안에는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이제 보통 운전하다 보면은 핸들이 있죠. 그죠? 핸들이 일단 여기에 없고 그리고 이제 뭐 이 엑셀이라든가 브레이크 그죠? 페달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그 시트 의자만 있는 거죠. 의자만. 그러니까 자율주행 차량이에요. 이 로봇 택시가 뭐야? 이렇게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로봇 택시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택시예요. 택시인데 자율주행 택시예요. 자율주행. 그리고 이 뭐 택시가 들어갔다고 해서 굳이 택시에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넓은 개념으로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그 자율주행 하드웨어를 통틀어서 로봇 택시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제 웨이모라든가 구글의 웨이모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 로봇 택시 이 기술을 써서 지금 현재 실생활에서 이제 자율주행 이 택시를 시범 운행 중에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로봇 택시 좀 개념을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다양한 이날 오늘 오전 11시에 다양한 이제 이 로봇 택시 이 모델들을 발표했는데 요거는 그냥 우리가 기존에 보던 자동차랑 똑같으니까 뭐 이렇게 좀 와닿죠. 안에 뭐 페달이라든가 어떤 그런 핸들만 없을 뿐이고 그리고 요거는 좀 미래지향적으로 생겼어요. 그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밴이에요. 밴. 우리가 밴 하면은 연예인들 많이 타고 다니는 스타크래프트 밴이라든가 뭐 카니발 뭐 이런 이제 자동차 꼽을 수가 있는데 그 밴입니다. 그래서 탑승 인원은 한 20명 정도. 그래서 이것도 역시 뭘로 움직이겠어요? 자율주행으로 움직이겠죠? 자율주행. 그러니까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안에. 여기는 원래 여기 앞에는 지금 운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운전석. 여기 없어요. 운전석이. 그냥 여기서부터 다 사람 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지금 지하철 타는 것처럼 똑같은 구조로. 그래서 이런 이제 모델 다양하게 뭐 그러면 승용차 이런 로보밴 해서 이미 테슬라가 이 지금 로보택시로 가지고 있는 어떤 청사진이라든가 이 기술력 이런 부분들이 상당하다는 걸 우리가 이런 것들로 해서 오늘 볼 수 있었던 하루였고요. 반면에 이제 지금 이거에 되게 재밌는 사진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거 누군지 아시겠어요, 앵커님? 아, 잘 모르겠는데 일단 신나 보이시는데요? 아닌가요? 네, 굉장히 신나 보이는데 해상도 때문에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네. 이거 지금 일론 머스크예요. 머스크인가요? 예, 머스크예요.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은 트럼프가 지금 연설을 할 때 지금 지원 유세 나온 거예요. 지원 유세 열정을 다해서. 그러면은 이 트럼프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해주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가감 없이 자율주행 이거 좀 위험하다. 그리고 전기차 보조금 이거 미국의 국익을 해치고 있다. 이러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내놨어요. 그래서 관련주들 좀 미끄러졌죠. 이런 부분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래서 이것도 좀 굉장히 우리가 좀 재밌는 어떤 사진이 아닐까 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관련주들 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그 단기 전망이 좀 부정적이에요. 일단 오늘은 굉장히 좋은 흐름 끝났어요. 보통 지금 오늘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치고 올라가다가 장중에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은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근데 바뀌는데 이 색깔이 지금 무슨 색깔로 바뀌냐면은 음봉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굉장히 안 좋았던 거죠, 오늘. 근데 오늘 굉장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오늘 9.41% 강세를 보여줬는데 단기 전망이 부정적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여기를 이렇게 갇혀 있어요. 물론 이런 데 돌파를 해주면은 단기적으로 좀 간다고 보는 부분인데 만약에 돌파를 못하고 다음 주 초에 뭐 시작이 조금 밀려서 끝났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오늘 시간에서 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을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혹시나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약세다. 이런 거는 밀릴 가능성이 커요. 오늘 안 밀린 거 이날 한 번에 몰아서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지금 단기 전망 부정적인 상태에서 섣불리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차트를 좀 줄여서 보시면은 이 신규 상장 종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신규 상장 종목. 뭐 이거 신규 상장은 정의하는 부분에 따라 좀 다른데 보통 어떤 분들은 6개월, 뭐 3개월 이런데 저 같은 경우는 1년을 봐요. 1년을. 그랬을 때 지금 오늘 이 상승이 나왔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상장하고 나서 상장 첫날에 종가예요, 종가. 이런 데서는 이 주가가 강하게 튀어 올라야 돼요, 강하게. 근데 오늘 9%가 작은 퍼센테이지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차트로 봤었을 때 그렇게 큰 장대 양봉의 어떤 그런 느낌은 아니죠. 퍼센테이지로는 강하지만, 그죠? 그래서 만약에 미끄러진다 그러면은 다시 밀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 좀 염두를 해두면서 이 자율주행 쪽은 좀 우리가 단기적으로 조심하자. 자,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은 이 라이콤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 라이콤이 자율주행 관련해서 대장주였어요. 응? 시총은 낮지만. 근데 지금 보시면은 쌍봉에서 막혔어요. 오늘 이 로보택시 원래 오늘 시나리오는 로보택시 이 부분이 로보택시 발표 이후에 요 발표 이후 여기서부터 오늘 잘 치고 갔죠? 그죠? 잘 치고 가서 여기서 쭉 가는 게 원래는 시나리오예요. 굿시나리오. 근데 오늘 굉장히 안 좋게 끝났죠. 지금 여기서 해서 주가가 이만큼 그러면은 지금 주가 변동이 5,240원, 30원. 여기서 지금 끝난 가격이 4,060원에 끝났어요. 주가 변동 엄청나죠? 여기서 지금 다 던졌다는 소리예요. 여기서.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밀릴 가능성도 심지어 차트상으로 보면은 우리가 있어 보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는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라이컴만 봐도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하고 연결지어 봤었을 때 우리가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대충 나오죠. 그래서 라이콤은 지금 이런 흐름들이 너무 안 좋으니까 추가적으로 좀 밀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렸다가 충분히 지켜보고 나서 매도세가 좀 잠잠해지면은 그때 시그널을 보고 다시 건드리면은 또 이제 자율주행은 어차피 이 미래지향적인 부분에서 봤었을 때 우리나라 현실하고 가장 밀접하게 와닿아 있는 어떤 미래 산업군이기 때문에 주가는 앞으로 많이 올라갈 거예요. 미래 전망은 굉장히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바이오 쪽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바이오 오늘 엄청나게 강하게 강세를 좀 보여줬는데 제가 우리 연휴 전날에 10월 4일 방송에서 리가캠 바이오를 차트 설명을 좀 드렸어요. 네, 기억납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그때 이제 당시에 요게 지금 그 당시 10월 4일 날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리가캠 바이오 설명드린 부분이에요. 그 이후로 주가가 조금 올라갔고 오늘은 보합권에서 끝났는데 이때 이제 이 리가캠 바이오를 필두로 해서 바이오 쪽 단기 전망에 대해서 좀 이제 긍정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기간 구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이 당시에 이제 기간을 설명을 드렸죠. 10월 4일 날. 지금 그 설명을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리가캠 바이오 지금 보시면은 힘이 과거에 들어와 있던 곳이 두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찾아낼 수 있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차트에서 어떤 맥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하고요. 여기가 첫 번째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가 여기죠. 두 번째가. 그래 이 논리로 봤었을 때 여기는 왜 그러냐면은 과거에 이런 자리들 있죠. 여기 뭐 주가 돌파 못했을 때
요 자리서부터 이제 힘 모아서 요 자리서부터 이제 돌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들어가 있는 자리. 자, 그래서 기간적으로 봤었을 때 이렇게 우리가 그러면은 과연 얼마의 주기로 기간 주기로 해서 이게 상승을 할 것인가로 봤었을 때 보통 이 길이가 똑같이 맞는다. 근데 지금 제가 이 화면이 좀 적어서 여기보다 훨씬 더 넓게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상승이 나왔던 그 어떤 인터벌 기간에 비했을 때 굉장히 작은 걸 볼 수 있죠. 이거 반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그죠? 요거의 반밖에 안 되죠. 여기서 지금 요게 나온 거예요, 3번이. 이런 것들은 치고 가요, 이렇게 위쪽으로 강하게. 요거를 지금 제가 요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요거 기간을. 그 부분이 이제 그럼 리가켄바이오 같은 어떤 이 바이오 쪽의 대장주가 이렇게 기간적으로 짧게 급등 나온다 그러면은 바이오 쪽도 전반적으로 주가 전망이 나쁘지 않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리가켄바이오 하면은 링커의 안정성이라든가 그리고 이 페이로드 방출 이런 얼마나 페이로드를 빠르게 방출할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지금 이 빨간 선이 지금 어디에 리가캠 그리고 여기가 리가캠 보시면은 이 경쟁사들하고 이 수치가 이 대적이 안 돼요. 월등하게 좋아요. 지금. 그러니까 기술력이 지금 ADC 관련돼서 플랫폼도 보유했는데 그 플랫폼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신약 개발이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된다. 그러니까 기술력이 지금 이 ADC 쪽으로 글로벌 탑 티어에 있어요. 지금 이 도표가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두 가지가 링커하고 페이로드 이 두 가지. 이 부분 이제 지난 방송에서 강조를 좀 드렸고 역시 지금은 다만 이제 이 오늘 유한양행이 악재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기술 수출 그 부분은 이제 이 길리어드하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해지가 됐어요. 그 소리는 바이오 쪽에서 이제 좀 악재가 슬슬 나오는구나. 그러면은 주가는 단기적으로 조금 더 갈 가능성이 있겠지만 상승함에 따라서 내가 이 구간 내에서 점진적으로 뭐를 해야 되냐면은 매도를 해야 돼요. 이제는. 그래서 이 부분 좀 여러분들이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 있다면은 또는 단기로 들어갔는데 잘 가.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이 좀 점진적 매도, 부분적 매도 이거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는 이제 이 ABL 바이오인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신고가를 경신을 했어요. 신고가를 아예 역대 신고가를 경신을 해주면서 이전에 이렇게 강한 저항대를 그냥 종가상으로 그냥 돌파를 해준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어떤 이 과거에 좀 주가가 많이 몰려있던 매물대를 강하게 돌파를 했고 이 돌파하고 나서 얼마 못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있어 보이는데 자, 이 부분은 ADC라고 하는 항체약물 접합제 같은 경우는 제가 6월 3일 날 온라인 교육 통해서 이미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ADC는 뭐고 그리고 ADC가 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알테오젠이 과거에 어떤 이 SC 제형 때문에 간암에 대한 SC 제형으로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상승했다면은 이제 이 알테오젠이 2차 상승을 하는 이 시기에서는 ADC에 대한 SC 제형 요게 요 기술력이 부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6월 3일 날 교육을 좀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알테오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보시면은 결국에는 그때 6월 3일 날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지금 알테오젠의 2차 상승을 이끌고 있고 그리고 리가켄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리가켄바이오도. 자, 그래서 이 리가켄바이오 지금 이때 이제 6월 달에 굉장히 자세하게 이제 좀 설명드렸고 이때 설명 좀 잘 들으시고 이런 내용들 이제 좀 메모 잘 해놓으신 분들은 아마 그래도 하방 쪽에서 좀 주가 낮을 때 좀 이 바이오 쪽으로 재미 좀 짭짤하게 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신고가를 경신을 또 해주면서 추가적으로 좀 더 갈 가능성이 있는 그런 모습이죠. 주가가 지금 요런 데 깨고 나서 주가가 뭐 한 20% 남짓 갔어요. 20% 여기서 좀 흐름이 좀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한 최소한 10에서 20% 정도 추가적으로 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문제는 바로 가느냐 아니면 왔다 갔다 거리냐 그 싸움인데 좀 라인 잡고 그렇게 많이 밀릴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자,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이 한강 작가 제가 이 타이틀은 좀 잘못 썼네요. 예. 한강 작가 이제 노벨상을 수상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예스24라는 종목 우리가 좀 같이 한번 훑어볼게요.
자, 앵커님 지금 만약에 이 화면이 없다고 그러면은 네. 요게 주가 흐름이 없다고 그러면은 이 차트는 굉장히 절망적인 차트죠. 네. 왜냐면은 요런 어떤 급등 때문에 내가 요런 자리들에서 그 꼬리가 지금 되게 많아요. 그죠? 올렸다가 빼는. 그럼 요런 자리에서는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물려 있는 자리예요. 그렇죠? 많이 물려 있는 자리. 근데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주가가 이렇게 쭉 빠지고 또 심지어 어저께는 음봉으로 쏟아내기까지 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여기서 만약에 이 잘못 S24를 좀 매매하신 분들은 속 탄단 말이에요. 그죠? 속 타요, 이런 자리들은. 근데 다행스럽게 오늘 노벨상이 나오면서 이렇게 됐어요. 요새 자주 나오는 패턴이 뭐냐면은 잘 가다가 주가가 여기서 잘 가요. 그러다가 갑자기 여기 급락이 나와요, 개파락이. 그래서 추세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 예스24 같은 경우는 반대죠. 하락하다가 갑자기 이것도 뭐 갭이 엄청 세게 나왔어요. 점상 나왔으니까 거의.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흐름을 우리가 이제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 지점, 오늘 이제 점상 나왔던 요 지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파악을 해야 돼요. 어떤 의미?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쵸. 그 노벨 문학상이라는 이슈 때문에 그쵸. 큰 갭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 보니까 예. 사실 들어가기도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그쵸. 어떤 이게- 의미인가요? 이게 제가 팁을 하나 좀 드리자면은 노벨상이라는 거는 증시하고는 상관이 별로 없죠. 네. 근데 증시하고 상관이 있으려면은 무조건 돈하고 수익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이 노벨상으로 해서 지금 뭐가 수익 창출이 되고 있다. 이게 이해가 되시겠죠? 지금 주문이 폭주예요. 주문 폭주. 예, 주문 폭주. 예. 아시겠죠?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전의 저항대를 지금 넘기면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추가적으로 상승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해서 이 단기 목표가 7,500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립니다. 여기만 넘어가면은 이거는 좀 더 가겠죠. 그래서 7,500원까지 여러분들 좀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종목은 밀리의 서재예요. 음봉 마감은 했지만 역시 똑같은 논리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봤는데 이제 이전의 저항대 여기를 지금 돌파를 한 부분이죠. 지금 밀리의 서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음봉으로는 끝났지만 여기 그리고 요런 데를 다시 돌파를 해준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주가가 조금 밀리거나 이렇게 시작됐을 때 1번, 2번, 3번 또는 1번, 2번 해가지고 급등 추가적으로 노려볼 만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기 매수 전략 유효하다. 요거 좀 강조를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밀리의 서재. 그래서 여기인데요. 차트 크게 해서 봤었을 때 충분히 요 빨간 선까지 도달할 수 있다. 그러면 요 퍼센테이지가 10에서 한 20% 정도 나와요. 요 정도 요 안에 수익권에서는 여러분들이 단기 매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관련주고요. 좀 더 요 관련주들 내가 자세히 받고 싶다 하시면 제가 장중에 좀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테슬라, 로보택시부터 바이오 그리고 노벨 문학상 수상과 관련된 관련주들까지 지금 시장에서 특징적인 이슈들과 종목들 정리해 주셨습니다. 더 구체적인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요. 하단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최종적으로 직후 종목도 만나봐야 할 텐데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대한항공 제가 또 갖고 왔어요. 자, 대한항공 이제 차트 보시면은 최근에 별로 이렇게 좀 흐름이 좋지 않아요. 여기서 원래는 좀 많이 갈 거라 생각을 했는데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부분인데 차트상으로 봤었을 때 한 요 정도 라인이면은 한번 그래도 급등이 좀 나올 만한 그런 이제 건덕지가 있는 자리죠.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도. 자, 지금 이 대한항공 여객 수요라든가 화물 수요 그런 부분들이 코로나 이전 이 코로나 때만큼은 아니지만 굉장히 이제 이 견조한 부분 이제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번에 10월 달 안으로 10월 중으로 10월 달에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대한항공 미국 쪽에서 이제 승인 그 부분이 마무리가 될 거예요. 자, 큰 어떤 변동사항이 없으면 거의 확률이 99%예요. 그랬을 때 지금 아시아나항공이 가지고 있는 이제 아시아나항공 그렇게 되면은 대한항공의 자회사가 되는데 부채 비율이 굉장히 2,500%에서 거의 500%로 거의 1분의 5 수준으로 내려가요.
재무 구조가 굉장히 좋아진다 이 소리예요. 유상증자 하고 나서 이런 부분도 이제 향후에 호재가 될 것 같고 이 한진칼 산업은행에서 이제 돈이 들어오고 나서 지금 8천억 정도 들어와요. 8천억 들어오고 나서 한진칼에서 대한항공에서 이런 어떤 순환 출자 이쪽으로 해서 유상증자가 이제 될 부분인데 요 구조가 지금 시장이 바라보는 어떤 부분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재무 구조 개선이 이뤄질 것이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굉장히 좋고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지금 대한항공도 눈여겨보겠지만 지주회사인 이 한진칼 이런 부분들도 같이 눈여겨보면 좋겠고 항공주 이제 전반적으로 같이 볼게요. 한진칼 흐름이 나쁘지가 않죠. 그러면서 최근에 52주 신고가 경신을 해준 모습이고 과거에 굉장히 주가가 많이 몰려있던 곳들을 강하게 8만 원 돌파를 해주면서 10만 원 이상도 충분히 좀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이는 부분이고 TA항공 요것도 지금 경영권 분쟁이 있어서 오늘 예림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같이 강하게 갔는데 단순하게 경영권 분쟁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가는 건 아니라고 봐요. 지금 이 항공업종이 전반적으로 주가들이 많이 눌려있기 때문에 지금 유가도 낮죠. 그리고 지금 환율도 만약에 증시 올라간다고 그러면 환율도 이제 조금 하락할 가능성이 커요. 그런 흐름에 따라서 이런 어떤 이 항공업종들 영업이익에 좀 수혜가 받지 않을까 이런 흐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림당 오늘 지금 이 현재는 지금 이 대한항공의 최대주주죠. 대한항공이 아니고 TA항공의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굉장히 중요한 곳들 전고점 여기를 지금 돌파를 하면서 강하게 가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꽤 상승이 나왔지만 추가적인 상승도 해 보이고 우리가 이 시간을 좀 줄여서 보면은 아직 예림당 여기예요. 즉 이 항공업종들 관련된 것들은 지금 시점에서 좀 주가 한번 튀어오를 수 있다. 이 아시아나항공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 지금 전략은 매수 목표 손절 가격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직구 종목으로 대한항공까지 만나봤는데요. 가격 전략 제시해 주시긴 했지만 앞으로 시장 흐름 보면서 더 유연하게 대응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약보합으로 오늘도 제자리 걸음을 했다라고 시장 이야기 들려주셨고요. 바이오와 한강작가 관련주 등 강세 키워드도 점검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직구 종목은 대한항공이었는데요. 추후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조영호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조영호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